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내 친구 있잖아. 얼마 전에 시집 갔다는. 걔 결혼할 때 그렇게 여기저기 자랑 그렇게 하더니 알고 보니 걔네 시댁 빚이 어마어마하대. 빚잔치하고 시집 간 거야. 왜 그러고들 사나 몰라? 팔자 참 그렇게 풀릴 수가 있나? 말 조심해. 남의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쪽도 뭐 사정이란 게 있었겠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잖아. 너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남의 욕을 하고 그러니?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너. 엄마도 입 함부로 놀렸다 정말.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정말. 딸이랑 같이 쇼핑 갔다가 오는 길인데 얼마 전 결혼한 친구 뒷담화를 큰 목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한 소리 해버렸죠. 저도 비밀 이야기 막 쏟아냈다가 인생이 제대로 피곤해졌었던 사람이거든요. 남 이야기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속삭이는 게 아닌 이상 저는 제대로 큰 코 다치고 나서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있는 강아지한테도요. 제가 이렇게까지 조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치어가 30여 년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원래 저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저 또한 누군가를 헐뜯을 새 없이 따뜻한 사랑을 하는 인생의 주인공이었죠. 남편과는 친구의 친구로 만났어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의 동네 친구였는데 저도 남편도 내내 곁에 연인이 있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둘 다 이별을 겪게 되면서 소개를 받게 되었죠. 우리 동네에 내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진짜 괜찮은 애거든. 괜찮은 애니까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너랑 진짜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연애를 쉬질 않아서 너처럼 이제야 내가 소개를 다 해주네. 나 헤어진 지 3개월도 안 됐어. 내가 누굴 또 만나.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가볍게 만나나 보자는 생각으로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이 교집합처럼 친한 친구가 같아서인지 처음 만났는데 그날부터 모든 게 잘 통했어요. 왜 이제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운명 같았습니다. 돌고 돌아서 어렵게 만났구나 서로 그렇게 느꼈죠. 그렇게 자칭 타칭 서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면서 1년여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서로의 눈에 콩깍지가 수천만 겹 끼어 있었던지라 온 세상의 주인공이 저희 둘인 것만 같았고 평생 부부로 살면서 행복할 생각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은 현실인데 제가 무슨 동화 속 공주처럼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그런 착각을 안고 시작했었죠. 그런데 사는 게 팍팍하고 바쁘다 보니 남편은 제가 알던 모습보다 게을렀고 저는 남편이 생각한 모습보다 섬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다툼이 사는 내내 잦았습니다. 쉬는 날에라도 청소를 좀 해야지. 어떻게 매번 내가 다 해? 내가 무슨 당신이랑 결혼해서 청소만 하는 사람인 거야? 당신도 좀 하라고. 나 어제도 야근하고 그제도 야근하고 이제 겨우겨우 주말 돼서 쉴라니까 어떻게 죽겠는 사람한테 또 청소를 하라고 그러냐. 체력 남는 사람이 하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 더 잘하잖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결국 내가 혼자서 다 하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끝없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집안일에 대한 싸움은 종결되었죠. 저와 남편 둘 다 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니 제가 일을 일찍 그만두었고 전업주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니 문제 하나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진다기보다는 더 큰 일로 살짝 잊혀진다랄까요. 남편과의 사이도 그런데 특히 저는 아주버님에 대해 크나큰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누이가 없어서 덜 피곤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차라리 시누이가 있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아주버님이 절 짜증나게 했습니다. 시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쩌다 한 번씩 시댁에 들렀는데 늦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시댁에 빌빌대고 있던 아주버님이 얄밉게 말을 보태는 거예요. 제수씨, 우리 엄마 혼자 있는 거 뻔히 다 알 텐데 집안 행사에 일부러 늦게 오는 거예요? 좀만 일찍 와서 같이 도우면 좋잖아요. 가만 보면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 에이, 아주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같이 시간 맞춰서 오려니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엄마가 제수씨 아이 가졌다고 비싼 약도 지어다 주고 나이 드신 분이 신경 써주고 있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좀 있어야죠. 그래도 제수씨한테는 시어머니인데 어려운 줄 모르나 봐. 아주버님이 지속적으로 절 꼽주시는데 밖에서 만났으면 몇 대 쳤다 싶을 만큼 얄미웠습니다. 그 외에도 연애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연락해서는 며느리가 왜 그러냐, 좀 챙겨라,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처음에는 이거 미친놈인가 했어요. 그래서 또 아주버님 일로 남편한테 말하고 그 과정에서 또 남편한테 서운해지고 가볍게 말다툼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적어도 아주버님이 입만 닥치면 그나마 근심 덜겠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빌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같은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옴싹옴싹 말을 보태니까 안 그러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없는 서운함을 끌어내시고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엎어지며 코다할 때 살면서 너는 오면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 가져갈 때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말지 내가 그거 준비해 주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니? 서운한 거는 있지.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매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당연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나 시댁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조금씩 마일리지처럼 제 가슴속에 켜켜이 쌓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잘한 것들을 제가 누구한테 털어놓겠냐고요. 남편한테 말했다가는 그저 싸움만 되고 친정에 말하면 엄마가 너무 신경 쓰시고 그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 가지고 낳고 키우는 초반에는 거의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난 돌이다,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 불만도 슬픔도 짜증도 없는 난 돌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지냈습니다. 옛말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런 말 왜 나왔나 했는데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못 들은 척 대꾸 안 하는 게 더 속편하다는 인생의 진리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로 굳이 감정 소비하면서 남편과 자잘하게 다툴 필요도 없고 만사가 편해진 느낌이 들고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병이라는 게 생기는 건지 뭔지 내적으로 약간의 우울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요즘 말로는 육아 우울증 뭐 그런 말이 있대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아주버님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손이 좀 놀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전 같으면 저한테 한 소리씩 하고 짜증나게 했는데 회사 옮기면서 정말 일이 바빠진 건지 가까이 이사 오면 더 피곤해질 줄 알았는데 얼굴을 뵐 새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도 부채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 신경 쓰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이런저런 부탁도 드리고 하면서 시댁 왕래가 쉬워졌죠. 아이도 간간히 맡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력이 단절돼서 한참 노력을 해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출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고 지냈던 동료인 친구가 좋은 자리가 있다면서 제안을 한 거죠. 너처럼 아이 낳고 출산 준비한다고 직원이 한 명 빠졌어. 그런데 회사가 지금 조금 어려워서 정직원으로 사람을 뽑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계약직으로 대체자를 뽑을 생각인 것 같아. 너만 좋으면 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널 적극 추천할까 하는데 지금 너 사는 집이랑도 많이 가깝고 생각 좀 해보고 결정되면 말해줘. 대신 빨리 말해줘야 한다. 그런데 막상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남편이 들어줄까 고민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 아이를 키울수록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보니까 남편이 적극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도 남편 부탁으로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셨고요. 어머니, 제 친한 친구가 회사에 충원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직원은 아니고 계약직인데 제가 그 조건에 딱 맞아서 면접도 패스하고 바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기회라. 죄송한데 어머님이 우리 꼬맹이 좀 봐주실 수 없을지. 그래, 엄마.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혼자 벌어서 택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좀 봐줘. 내가 적당히 용돈 더 챙겨드릴게. 어? 이 사람 원래 회사 다닐 때 일 잘했어. 나만큼 벌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도 온 거지. 근데 이런 기회가 잘 안 와. 엄마가 좀만 고생해줘요. 애들 원래 금방 크잖아. 그래, 뭐 어쩌겠어. 알겠어. 그렇게 해. 썩 내켜하시지는 않았고 조금은 등 떠밀려서 맡아주시게 되셨죠. 저는 오랜만에 다시 하는 일이라 긴장도 되고 너무 떨리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출근한 첫날부터 날아갈 듯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일도 일인데 회사의 한 직원분이 저랑 짝짝꿍이 너무 잘 맞았거든요. 어딜 가나 사람과 잘 맞으면 좋고 즐거워지듯 저 또한 그랬어요. 첫날부터 하루 만에 엄청나게 친해져서 바로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기까지 했죠. 특히나 저는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키우는 몇 년 동안 대화를 나눌 사람이 시댁 아니면 남편뿐이었는데 대화할 것도 없었을 거잖아요. 잔소리 듣거나 한 소리 듣거나 그저 그런 듣기 싫기만 한 말들에 제가 변명처럼 늘어놓는 불필요한 대화들만 하다 보니 속을 털어놓을 뜻깊은 대화가 내내 없었죠. 그런데 회사에 다시 나가면서 별거 아닌 밥 먹었느냐는 말들까지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매일 살 맞대고 사는 남편조차도 제게 밥 먹었냐, 오늘 별일 없었느냐, 날씨 좋지 않으냐 라는 사사로운 말 한마디 안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출근만 하면 바로 안녕하세요 라는 살가운 인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아침 먹었냐 묻는 사람에다가 점심 같이 먹자는 사람들, 날씨 좋다는 사람들까지 별스럽지 않은 말들 전부가 좋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간 외로웠다는 말이겠죠. 그런데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찰떡 콩떡으로 다 받아주는 사람까지 있으니 제가 말이라는 것을 하기에 얼마나 신이 났겠냐고요. 그리고 그 동료와 유달리 친해지게 된 계기가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회사 출근하면 그놈의 밥 걱정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요. 집에 있으면 시간 많은 것 같아도 하루 종일 밥 걱정뿐이거든요. 남편이 점심에 회사에서 뭘 먹었는지 확인해서 묻고 같은 음식 안 겹치게 신경 써서 장 보고 냉장고에 뭐 있는지 확인하고 야채들 안 상하게 신경 쓰고 영수증 확인하고 한 달 생활비 또 확인하고 그런 자잘한 것들이 저한테는 적성에 안 맞는지 눈 뜨자마자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출근하고 남이 해준 밥 돈 내고 먹고 밥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해요. 게다가 집 근처에 시어머니 사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반찬 해주시기는 한데 너무 짜요. 그래서 제 입맛에 안 맞아요. 남편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젓가락도 잘 안 가면서 하도 안 먹어서 버리기라도 하면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지 엄마가 해준 반찬 제가 버렸다고 한마디씩 눈치를 줘요. 그럼 지가 다 먹지. 그렇게나 좋다는 시어머니 반찬으로만 올리면 입맛이 없는 것 같다고 깨작대다가 나가서 햄버거 사 먹고 밥은 싫다고 치킨이랑 맥주로 때우자고 하고 아유 내가 또 딴소리를 엄청 늘어났네요.
이상하게 우리 지니 씨 앞이면 이런 넋두리가 멈추질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잘 들어줘서 그래. 뭐 어때요? 계속하세요. 전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뭐 드실 거예요? 드시고 싶으신 걸로 먹어요. 전 거의 매일이 밖에서 사 먹는지라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가 반찬 주신다니 전 그것도 감사하게 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짜도 바깥 음식이 더 질려버려서. 저랑 바꾸실래요? 입장 바꿔서 저라면 남의 사는 이야기, 불만 같은 거 듣기 싫을 것 같은데 정말 이름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제 이야기를 늘 웃는 얼굴로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지니 씨와 한참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분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또 입이 터졌습니다. 우리 시댁에 장가 못 가고 있는 아주버님이 계신데요. 얼마나 얄미운가 몰라요. 방금 우르르 나간 남자분들 보면 군소리 없이 밥그릇만 싹 비우잖아요. 여자 안 만나고 시어머니 품에 오래 지내서 그런 건지 뭔지 꼭 시누이같이 군다니까요.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냥 안 먹고 저한테 맨날 재수 씨가 며느리로서 어쩌고 저쩌고. 왜 자기들한테는 그렇게나 너그러우면서 남이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그리도 빡빡한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계시는 시어머니 부추겨서 저만 못된 며느리 만들고. 으유, 생각만 해도 꼴 보기 싫어요. 누가 우리 아주버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데려가는 사람한테는 참 안 됐지만 말이에요. 결혼하면 와이프 되는 사람 얼마나 들들 볶을지 뻔해요, 뻔해. 되게 특이하신 분이신가 봐요.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남편 형제들 다 말 없다고 대화할 일도 거의 없다고들 하는데 독특하네요. 그래서요? 그 아주버님이란 분은 연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겠어요? 쥐 주제에 못 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남편이야 저같이 콩깍지 껴서 배는 거 없는 사람 만나서 운 좋게 장가간 거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때를 놓친 것 같아요. 누구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누가 있으면 먼저 장가간 동생 재수 씨한테 그런 시집살이 시키겠어요? 신경 쓸 새도 없겠죠. 아무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장가라도 가면 시누이직 그만할까 싶어서요. 제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주는 지니 씨는 자기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분들에게 듣기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 학벌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게 없으니 아직 나이도 어리고 혼자 좀 지내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와는 공통 관심사가 하나도 없는데 통하는 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일방적으로 느낀 거였을 거예요. 제가 계약직이라 다른 직원들은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 정을 안 붙이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지니 씨는 달랐죠. 꼭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제게 살갑게 대했고 그래서 저도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차 한잔 하자고 절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야 땡큐였죠. 결혼하고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도 거의 다 연락이 끊겼고 주변에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니 씨가 제게는 친구이자 고민 상담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야기를 하다 너무 편해져서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그러는데 시아버님이 어머님 속을 엄청 썩이셨었대요. 바람도 피우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 남편이 다 봤었다고. 딴 살림 차리셔가지고 시어머님이 아주버님 손잡고 그 다른 살림 차린 집에 쫓아가고 가서는 아들 앞세워서 시아버님 맘 돌리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듣고 나면 또 괜히 얄미운 아주버님도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웃긴 게 그렇게도 싫다가도 시댁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버려서 크게 내색도 못하고 산다니까요. 그저 제가 속으로 내가 안쓰러워서 참는다 하고 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아주버님이 그런 걸 다 보고 자라서 결혼이 늦는가 싶기도 하네요. 성 같은 것도 안 보는 것 같고 누굴 소개해달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안 급하신 건지 아주버님한테 장가가라 소리 한 번을 안 하고요.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아유, 저는 늙어서도 내내 혼자 있을 아주버님 생각하면 너무 싫어요. 그렇게 말 많은 사람들은 늙으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남자 혼자 살면 너무 궁상이라고요. 어머님이 아주버님 늙어서까지 뒤치다꺼리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셔도 아주버님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맨날 한 소리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장가 못 가신다고 걱정하시고. 그렇게 아주버님이 별로예요? 그럼요. 오죽하면 내가 지니 씨한테 말 한마디 안 건네겠냐고요. 지니 씨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아주버님 만나볼 생각 있냐? 내가 그런 말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지니 씨를 내가 양심이 있지. 어디다가 갖다 붙여? 어림도 없지. 그렇게 혼자 살다 늙을 팔자예요. 성격도 안 좋고 생긴 것도 별로고 어디 내밀지도 못해요. 게다가 홀어머니의 장남인데 시집 오면 무조건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여자가 미쳤다고. 인물이라도 잘났으면 얼굴이라도 뜯어먹고 살지. 잔소리 듣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쥐뿔 없는 인간한테 누가 시집을 옵니까? 저는 굴렀다고 봐요. 기대도 안 해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그 정도예요? 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래도 집신도 다 제 짝이 있으니 혹시 모르죠. 재수 씨일 때랑 와이프일 때랑은 대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한 번씩 아주버님, 시어머니 욕을 막 원 없이 털어놓을 때면 지니 씨는 흥미롭다는 듯이 들어주었습니다. 원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그 덕에 저는 그간에 쌓여있던 모든 앙금들이 털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지니 씨는 저의 감정 보관함이 되어주는 느낌이 들었죠. 꼭 정신과에서 상담을 들어주는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시댁과 그 어떤 연이 없으니 아무리 제가 말해도 시댁 귀에 들어갈 일도 없고요. 이만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니 씨를 자주 보게 되면서 한 가지 파악한 게 있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흥미롭게 듣지 않고 그저 추임새만 넣어주면서 들어주는데 유독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시어머님이랑 싸우셨다면서요. 그건 잘 해결이 되었어요? 돈 문제였던가? 그랬잖아요. 지금 사시는 집 시어머니께서 조금 보태주셨었다고. 그 문제가 다시 나와서 아주버님까지 붙어서 말다툼으로 이어졌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오, 그 이야기를 기억해요? 기억력 되게 좋다. 그게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반, 제가 반 똑같이 해서 집장만 한 거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시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인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 결혼하면 그 돈 필요할 것 같다고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죠. 얼마 전에 차 사느라 대출받은 것도 겨우 다 갚았는데 또 갚아야 한다니. 그것도 제가 몰랐던 시어머니 돈을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제가 모아놓은 돈 딱 반 보탠 거다. 그걸 또 우리 부부가 갚아나가면 내가 너무 손해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만 반 보탠 거지. 남편은 반을 보탠 게 아닌 그대잖아요. 결론적으로 계산 따지면 제가 다 낸 게 되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거기까지 치사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주버님까지 나와서는 자기도 장가 갈 건데 왜 그 돈을 빌려줬냐고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만 생각하면 남편 놈을 그냥 막 그냥 좁혀버리고 싶네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들어주셨죠. 어쩔 수 없이 들어주셨지만 별 수 있나요? 저도 안 그랬음 결혼을 엎어버릴까 싶었는데 저한테는 결국 원점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아주버님 장가도 못 갈 건데 별 걱정을 다.
아, 그럼 아주버님 결혼 자금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네요. 지금 사시는 집의 반은요? 그렇구나. 그래도 해결이 잘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그 아주버님은 화나셨겠어요. 당장에 결혼할 사람 데려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뭘 어쩌겠어요.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시어머니께 의지할 생각 말고 자기가 알아서 결혼 자금 모아야죠. 나중에 딴소리 하기만 해봐 아주.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부터는 남편과 제 이야기보다는 시댁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재산 이야기 같은 세세한 이야기들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버님 버릇 같은 것도 말하고 시어머니께서 어떤 성격인지도 털어놓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제가 쌓아두었던 응어리들이었고요. 한 번씩 장단도 잘 맞춰주고 재미있다는 듯이 더해달라고까지 하니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편하게 털어놓는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놓지 않고 온전히 제 이야기만 들어주는 지니 씨가 너무 고마워서 한 번은 집에 초대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나중에요. 아직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 말고는 지니 씨가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내 나름 3년간 친한 사이로 알고 지냈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거였는데 그때는 조금은 민망했습니다. 나 혼자 친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니 씨가 제 제안을 거절한 것은 어차피 만나서 겸상할 운명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이 잠시 귀띔을 해주길 형 여자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퇴근하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형 옆에 웬 여자분이 같이 계시더라고. 그냥 아는 사이라고 소개받긴 했는데 분위기가 묘하던데. 슬쩍 보긴 했지만 여자분이 꽤 괜찮아 보였고 말이야. 아이 조만간 국수 먹나 싶기도 하고. 맞겠지? 말이 되는 소리래. 아주버님이 무슨 결혼이야? 그 결혼 자금은 모으긴 했대? 당신이 나한테 사기쳐서 그때 난리 났던 거 있잖아. 아주버님이 당신 멱살도 잡고 그랬잖아. 그 일 있은 지 겨우 1년이야. 1년 동안 뭔 돈을 모았겠어? 맨날 술 퍼마시고 담배나 뻑뻑 피는 사람이. 저는 그저 남편이 헛다리를 짚은 거라고 치부했어요. 그만큼 아주버님은 평생 노총각일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 결혼한다고 결혼하시는 분 오실 거라고 저와 같이 식사를 좀 준비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좋아해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 얼마나 멍청한 여자면 아주버님이랑 결혼식이나 할까 하고 너무 궁금해지는 거 있죠. 나만큼이나 불쌍한 사람 어디 얼굴이나 보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바로 지니 씨, 저의 요술램프 같은 지니 씨에게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지니 씨, 완전 대박 소식 알려줄까요? 평생 장가 못 갈 거라고 했던 우리 아주버님이 세상에 여자가 있대요. 그 여자도 참 남자 보는 눈 없지. 오늘 집에 초대했다고 해서 나 반찬 내고 시댁에 밥하러 가거든요. 내가 오늘 보고 내일 싹 말해줄게요. 아, 나 너무 기대돼. 어떤 사람이 올지요. 보나마나 뻔하지. 아주버님처럼 별로인 사람이겠죠. 아주버님이 솔직하게 지금 자기 현재 상황 다 말했을까? 아니지. 말했음 진작에 도망가고 인사도 안 왔겠죠. 나 어떤 여자가 올지 너무 기대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후딱 하고 가야겠어요. 최후의 만찬일 수도 있으니 불쌍한 사람 근사하게 상 차려줘야지. 이렇게 일찍 가신다고요? 엄청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나 보네요.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그분은. 진수성찬 받게 생겼네요. 하하. 제 이야기를 또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날 보니 진희 씨 옷차림이 꽤나 평소와 달랐어요. 격식 있는 자리에라도 가나 하고 묻고 싶었는데 제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집에 가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렇게 신이 잔뜩 나서는 시댁에 가서 정성껏 상을 차려두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온 후에 바로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분과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인사 온 아주버님의 결혼하실 분을 보자마자 빽 소리를 쳤습니다. 저의 요술램프 진이 제 모든 고충을 모조리 다 들어주었던 그 진희 씨가 떡하니 아주버님 옆에 서서 제 눈치를 보며 있었거든요. 정말 심장마비 올 뻔했어요. 진희 씨? 진희 씨가 왜 여기 있어? 아니지? 죄송해요. 그간 언제 말씀을 드리나 한참 고민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버렸지 뭐예요. 이게 다 저희 인연인가 봐요. 가족이 될 운명이었던 건가? 어쩐지 처음부터 남 같지 않고 오래 봐온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동안의 시간 동안 충분히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무리 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지만 조금이라도 언지를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내내 시댁욕, 아주버님 험담 다 끄집어 들어놓고 이야기할 새가 없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이, 아니 형님과 같이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혹시나 내가 그간 주절주절 털어놓은 말들을 아주버님한테 했을까? 아니지. 생각이 있으면 안 했겠지. 괜히 분란 일으킬 것도 아니고. 아닐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장가 못 가고 평생 끼고 있을 줄 알았던 아주버님이 결혼한다 하니 입이 거의 귀에 걸려 있으셨어요. 좋으시겠지 싶으면서도 앞으로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어떻게 살지 궁금했습니다. 돈 문제는 잘 해결이 됐을까 오만 걱정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형님과 같이 살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집 첫째 건데 여기서 쭉 살면 될 것 같아. 알다시피 따로 집 구해줄 형편도 안 되고 애들 아버지 일찍 죽고 그저 이 집 하나 건사하면서 살았으니 우리 새며느리한테 내가 면목이 참 없지만 내가 불편하게 안 할 테니 함께 살자. 이 녀석이 따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긴 했지만 그거는 다 낭비야. 응? 속으로 내심 그럼 그렇지 싶었어요.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가는데 돈 한 푼 제대로 못 모으고 저 인간 인생도 참 딱하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싫은 내색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가 아주버님의 어디를 보고 반한 건지 저보다도 더 심한 방탄 콩깍지가 제대로 낀 형님은 그저 실실 웃으면서 그럼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다 이야기 들었어요. 이의가 맞이이니 당연히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죠. 애초부터 따로 나가 살 생각 없었어요. 같이 살아요. 전 좋아요. 제게 그래왔듯 형님은 시어머니께도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께선 땡 잡은 듯 좋아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혼할 남자가 따로 집도 얻을 수 없다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데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형님도 아주버님을 아마 저만큼이나 지독히 사랑했었을 겁니다. 저는 한참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버님, 우리 진희 씨, 아니지, 우리 형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저는 같은 회사 다니는데도 깜짝같이 몰랐네요. 하하. 같은 회사예요? 자기 왜 그런 말 안 해줬어? 죄수 씨랑 같은 회사라고 한 적 없잖아. 그럼 둘이 진작에 알고 지냈겠네요? 신기하네. 슬쩍 떠보는 식으로 물었는데 다행히도 형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다행을 넘어서서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안 했지라는 의문이 다 생기더라고요. 우리 만난 지 오래됐어요.
결혼까지 마음먹은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재수 씨랑 이자식 결혼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한 5년 정도 됐나? 그렇지. 그 정도 됐지, 우리. 더 기가 막힌 건 형님과 제가 알고 지낸 3년보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연인으로 만나고 있었던 기간이 더 길었던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진작에 형님이 제가 누군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게 뻔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알고 여태 제가 쏟아낸 말들을 다 들었다는 건데 많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제가 앞장서서 뒷정리를 하겠다고 하고는 형님을 따로 불렀어요. 진희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아주버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참 된 사이잖아. 진짜 몰랐어? 내가 여태 그렇게 욕해댄 게 아주버님인 거 진짜 몰랐냐고. 살다 살다 세상 좁다지만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정말? 얼른 말 좀 해봐. 말해봐요, 형님. 진짜 미안해요. 워낙에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결혼까지 갈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랬죠.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다 까고 말해서 험담을 늘어놓은 제 잘못이지 사실대로 미리 관계를 이야기하지 못한 형님의 잘못은 없잖아요. 그러니 저도 그렇게 말하는 형님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미리 말이나 해주지 왜 안 해줬냐 서운하다 정도의 표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짜 서운했죠. 앞으로는 가족이 되어버려서 10월드의 일원이 되어버려서 제가 유일하게 속을 털어놓던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라서요.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님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게 정말 많았어요. 친밀하다고 생각했지만 대화 속에서 저는 제 패만 깠을 뿐이었던 거예요. 형님은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딱한 사정이 있었죠. 게다가 키워주신 할머니조차 회사 들어가고 바로 돌아가셔서 내내 힘들게 살았대요. 이런 사정들을 저는 남편 입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자기 힘든 이야기 죽어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그저 저의 투정 같은 가벼운 말들을 잘 들어주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인생의 힘겨운 무게의 기준이 저와는 많이 달라서 그저 철없는 말로 들었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본인의 조건이 안 좋으니 내가 죽어라 까내린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에 대해서도 그리 나쁘게 듣지 않았구나 싶었죠. 내 주제에 결혼은 꿈도 안 꾸고 있었어요. 가정을 이룰 생각도 없었고 이러고 열심히만 내 한 몸 건사하다가 살겠거니 했죠. 그러다가 그 사람 만났고 형편 안 좋고 사정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만나면서 계속 잰 거죠. 이 정도면 나도 이 사람이랑 함께 갈 수 있으려나 하고 말이에요. 아무리 사귀는 사이여도 다 까서 말하진 않잖아요. 정확히 집안 분위기가 어떻고 가진 재산이 정확히 얼마고 보여지는 모습이랑 감춰진 모습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잘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괜찮았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면 내가 감당하고 살 수 있겠다. 그 정도면 나랑 맞겠다 하고 말이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널어놓은 말들이 있어서 몇 번씩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묻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그렇게 느낄 때쯤엔 이미 식도 올리고 형님이 시댁에 들어와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멍청했고 형님도 형님대로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족으로 익숙해지면서 알게 되었어요. 익숙해지면 조심스러운 것도 편해지는 거라고요. 어느 날 시댁에 들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 반찬을 챙겨받으며 이런저런 가벼운 근황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에 계시던 아주버님이 나오시면서 제게 재수씨, 내가 평생 결혼 못할 거라고 집사람한테 말했었다면서요. 누가 데려갈지 엄청 걱정했었다고.
예상치 못한 말에 진짜 도둑이 제발저려서는 들고 있던 컵을 놓쳐 깨트리기까지 했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그 말을 시작으로 제가 그간 형님에게 말했던 아주버님의 험담 중 1단계 정도 웃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속으로 대체 어디까지 말한 걸까 불안불안했습니다. 내 피를 말리려고 작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어제까지의 나의 유일한 동지가 일순간 적으로 돌변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조금씩 올라갔는지 절 그저 텅 빈 동태눈으로 바라보던 아주버님께서 점점 생태눈으로 변하면서 만났다 하면 하나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 대체 제 욕을 얼마나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내내 집사람이 정말 내가 그러냐? 그간 다 내숭이었냐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뻔하잖아요. 재수 씨랑 집사람이랑 엄청 친했다는데 제가 그렇게 싫었어요? 나는 재수 씨랑 격없이 되게 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완전 나 혼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 나 좀 서운해요, 재수 씨. 에이, 뭘 또 서운하기까지 해요. 그냥 험담이라기보다는 귀여운 농담 정도? 그 정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집안일만 하고 살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맨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뿐이니 당연히 집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뿐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주버님께서 형님과의 대화 중 제가 험담한 내용들을 하나라도 꺼낼라 치면 저는 그저 가벼운 농담 정도라는 듯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대충 넘겨 짚는 것보다 훨씬 형님이 속속들이 이야기를 다 오픈한 듯 보였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된 명절이었습니다. 형님과 제가 미리 같이 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제야 기회가 되어서 제가 물었죠. 형님,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혹시 제가 그간 형님한테 소소하게 이야기한 것들 아주버님이나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 있으세요?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요즘에 자꾸 아주버님이나 어머님이 저를 대하시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제가 괜히 재발절인 걸 수도 있긴 한데 혹시나 앞으로는 이야기를 좀 자제해 주셨음 해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래요. 원래도 시댁과 사이가 막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형님이 들어오신 이후부터 더 삭막해졌거든요.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확 느껴지는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부탁한다는 식으로 형님께 이야기를 하자 형님은 자신은 그런 적 없다는 듯이 발뺌을 했습니다. 에이, 무슨, 저 안 그랬어요. 우리 둘이 나눈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걱정 말아요. 그리고 하도 이 말 저 말 많이 들어서 잘 기억도 안 나요. 흘려듣기도 했고. 내심 안심했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 안 했다는데 제가 뭘 추궁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명절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식사를 다 마친 뒤 저와 남편은 아이가 잠들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막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챙겨갈 음식을 하나도 안 담아주시는 거예요. 원래 명절이면 알아서 챙겨서 주셨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거 음식 담아두신 거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도 없는데 당신이 차에 미리 넣어뒀어? 안 보이길래 당연히 남편이 트렁크에 미리 넣어놨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살짝 기분 나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뭐하러? 너 내가 해주는 음식 맛없어서 안 먹는다며? 짜고 입에 안 맞아서 냉동실에 한참 처박아뒀다가 네 남편 없을 때 몰래 버린다면서. 그런데 뭐하러 가져가? 가져가봤자 버릴 것을. 진작에 좀 말해주지 그랬니? 싫으면 싫다고.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서 바로 형님을 바라보았죠. 그러자 형님은 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빈손으로 집에 가면서 남편한테 주저리 엄청 욕먹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그런 말들을 다 한 거야? 형이 아까 나 불러서 그러는데 당신 입 단속 좀 시키라고 그러더라. 엄마 엄청 화나셨어. 당신이 엄마 음식에 어쩌고 저쩌고 뭐라 했다며.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래도 신경 써서 챙겨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고마워하질 못한 망정 맛평가나 하고 앉아있고 정말. 어떻게 풀어드릴 거야? 형님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들은 듯 제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님을 추궁할 게 아니라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기분을 풀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시어머니께는 솔직하게 모든 감정을 설명드렸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변했고 저도 변했다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제야 보이는 단점들이 쌓이고 속상한 것들이 쌓였는데 그걸 어디 해소할 수가 없었다고요. 한참을 쌓아두다가 다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형님, 전에는 저에게 그저 직장 동료였던 이에게 다 털어놓게 되었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도 시어머니께서는 서운해 하셨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해해 주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좀 싱겁게 했어. 늙으면 입이 짜져서 간 맞추기가 어렵네. 그리고 이제 너랑 나랑 알고 지낸 지도 벌써 10년 가까워 오는데 너무 감추지 말고 다 말해라. 너도 실수하지만 나도 눈치 못 채고 실수할 수 있잖니. 그리고 남통에서 들으면 별것 아닌 것도 더 서운하고 기분 안 좋은 법이야. 그래도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지 뭐. 싫어도 좋아도 미워도 불편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당시에는 많이 속상하고 그래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게 되기도 한다면서 굳이 남에게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면 정말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나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주버님이었어요. 아무래도 형님이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는지 아주버님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제게 못된 시누이 노릇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재수 씨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지 뭐야.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이 재수 씨 말에 결혼도 안 하려고 했다네요. 말을 아끼고 아껴서 다는 못 들었지만 결혼을 간두게 할 만큼 제 이야기를 하신 거면 얼마나 대단히도 말씀하셨는지. 까딱하면 평생 혼자 늙을 죽을 뻔했네. 우리 재수 씨 때문에. 나는 뭐 재수 씨 마음에 들었는 줄 알아요?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도 인상도 별로였고 말투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었어요. 둘째가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재수 씨 집안도 그렇고 썩 마음에 드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어째요? 아들이 좋다니 참고 별 말씀 안 하신 거지. 암만 우리가 아버지가 안 계셔도 그렇게 기우는 조건 아니에요.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대니 아주버님 입을 꼬매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형님도 그런 말들에 아무 반응 없이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계속 이렇게 마주하기에 너무 힘들겠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주버님 태도가 너무 불편하다고요. 앞으로 시댁에 갈 때마다 마주할 텐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지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잘못한 거라고 아주버님을 두둔했어요. 어쩌겠어. 당신이 뱉은 말 당신이 거두는 거지. 그럼 그런 말들 듣고 형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야? 그러다 말겠지. 형이 평생을 만날 때마다 으르렁 대겠어. 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앞으로 당신이 잘하면 되지. 내가 왜 잘해야 돼? 사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야. 진짜 아주버님 그렇잖아. 성격도 안 좋고 나한테 보여준 태도들도 그렇고. 게다가 형님이 내 형님이 될 줄 내가 알았겠느냐고. 세상 진짜 좁다 어쩜. 세상에 누구 하나라도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셀 줄 알았겠어?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하는 마당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 중간에서 다 일러바친 형님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 뭐 좋은 말이라고. 여태 내가 불만처럼 말한 걸 어쩜 그렇게 다 말한 건지 원.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둘 다 똑같아. 시댁에는 가족 행사 때만 갈 거야 이제. 1년에 딱 3번만 갈 거라고.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 남편도 알아서 하라는 듯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그렇게 제가 먼저 피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아주버님이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나와서 멀리 부산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나 다행이던지 불편하게 자주 볼 일 없어서 좋았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잖아요. 물론 좋은 마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는 마음이었지만 뭐가 되었든 제 입장에서는 편했습니다. 저희 아이 때문에 몇 번씩 시어머니와 마주할 일이 많았는데 그마저도 아주버님네 때문에 꺼려하고 가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더라고요. 시댁은 저에게만 시월드가 아니라 형님에게도 결국 시월드란 것을요. 초반에야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시어머니도 형님이 어려우니 살만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형님과 아주버님의 사이도 설렘보다는 익숙함을 넘어 만만해지잖아요. 만만해지면서 무뎌지고 많이 편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둘 불만이 쌓여갔을 겁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딱 그 시기에 형님을 만났던 거고 콩깍지가 벗겨져 시댁과 남편, 아주버님에 대한 불만이 잔뜩 쌓였을 때였으니 당연히 형님에게도 그 시기가 와버린 겁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저는 형님에 대한 불신이 이미 자리하고 있던 가운데 형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왜 그렇게 우리 남편을 안 좋게 보나 사람 볼 줄 정말 모른다 했거든.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던지. 아무렴 우리 부모님 안 계시다고 당연하게 내가 시댁에 자주 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 부모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 어제는 뭘 했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 묘소에는 1시간만 있다가 오자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요새 몸 안 좋으시니까 내가 가서 일주일간 있다가 오라고. 왜 내가 대리효도를 해야 돼? 겨우겨우 일주일 휴가 받았는데 그 일주일 휴가를 시댁에서 써야 하는 거냐고. 미친다 미쳐 정말. 역시 사람이 역지사지가 되어야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역으로 지가 사지에 몰려봐야 아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게 하소연을 하면서 아주버님 욕을 하는 형님은 그때 왜 결혼 안 말렸느냐며 오히려 제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 차가 가까워 오고 형님도 저와 몇 년 차이 안 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니 저나 형님이나 켜켜이 쌓였던 불만들도 다 무뎌졌습니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 크게 얻은 건 있어요. 절대로 남에게 내 속을 보이지 않는 것. 그건 제 자식에게도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누가 듣더라도 기분 나쁜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